안녕하세요. PCR을 활용한 프로테오믹스 연구 첫걸음 온라인 세미나 시리즈 세 번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임덱스K 김보현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참석자분들은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진 듣기 전용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Q&A 창에 남겨주시면 Q&A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미나의 경우에는 레코딩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레코딩은 추후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요청하시는 분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미나 종료 전에 짧은 설문조사가 팝업창으로 보이실 겁니다. 추후 보다 나은 웹 세미나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첫 번째 세미나 시간에는 패널 선택부터 어떻게 실험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설계부터 데이터 분석까지의 과정, 오링크 프로테오믹스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실제 활용 사례로 영국에서 진행 중인 UK 바이오뱅크의 프로테오믹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종합적인 리뷰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처리량 대규모 단백질 연구에 어떻게 오링크 프로테오믹스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떻게 자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 오링크 프로테오믹스의 한국 대표님이신 신병희 대표님 함께 하셨는데요. 인사 말씀과 함께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사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김보현 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세 편의 시리즈로 웨비나를 진행을 해왔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미드플렉스 타겟 제품에 대해 소개를 드렸고, 두 번째는 UK 바이오뱅크, 오늘은 그 이제 하이플렉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부르고 있는데 라지 스케일로 프로테인을 분석하는 그러니까 많은 양의 단백질을 많은 수의 샘플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젠다로서는요, 처음에 제가 단백질, 그리고 프로틴 믹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유 기술인 PEA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MDXK 김희진 이사님께서 익스플로 HT, 제 하이엔드 제품이죠. 그거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이 제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스터디를 디자인할지,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결과들을 어떤 식으로 분석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이고요. 이어서 또 제가 바톤 이어받아가지고 두 번째 시간에, 저희 두 번째 웨비나 시간에 이미 소개해드린 바가 있지만 오늘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1월 10일이었죠. 1월 10일 날 UK 바이오뱅크가 스테이지 2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기존의 UK 바이오뱅크가 진행했던 연구들을 두 편의 페이퍼를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UK 바이오뱅크가 진행하는 페이지 2, 스테이지 2 프로테온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 제가 이 슬라이드를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단백질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란성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형제 중에 한 분은 굉장히 레어한 제네틱 디지즈가 발현된 반면에 한 분은 아주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지요. 따라서 이것은 진 레벨에서 DNA 부분에서는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질병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의 차이가 과연 어디서부터 기인했을까를 살펴보면 가장 큰 부분이 단백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단백질들이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한 2만 개 정도의 단백질을 코딩하는 진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실제로 단백질, 프로테오폼은 100만 개까지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는 연구자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테오폼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제네틱 베리에이션 그리고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 마지막으로는 포스트 트랜슬레이션과 모디피케이션에 의해서 실제로 번역이 일어난 이후에 만들어진 프로테오폼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단백질들은 생체 내에 존재를 하게 되고,
또한 굉장히 단백질 연구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단백질들이 모든 시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에 따라서 생체 내에서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단백질의 라이프 타임이 얼마나 될지를 살펴봤을 때 한 논문에서는 한 10일이 채 10일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백질 하나가 만들어져서 그 쓰임을 다하는 데까지 채 10일이 걸리지 않고 그 쓰임을 다하게 되면 디그라데이션 프로세스를 가기 때문에 단백질 연구가 기존에 있는 다른 연구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단백질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프로테옴이라고 하죠. 이런 프로테옴을 한 번에 분석하는, 연구하는 것을 프로테오믹스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는데, 이 프로테오믹스 연구 안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구조를 연구하고 기능, 그리고 서로 간의 인터랙션을 연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프로테오믹스 관련된 부분은 밑줄 쭉 그어져 있는 익스프레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바이올로지컬 시스템 내에서 어떠한 단백질들이 언제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지, 특정적인 질병 조건 혹은 다른 스트레스 상황에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사라진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어떤 헬시한 컨디션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른지를 그런 디퍼런셜리 익스프레션 되는 단백질들을 전체 레벨, 프로테옴 레벨 본다라고 하는 것을 프로테오믹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러한 프로테오믹스에서는 이를 통해서 바이오마커 관련된 그러니까 디지즈에 대한 바이오마커를 찾고 새로운 치료 타겟을 찾고 어떤 액션에 대한 메커니즘을 밝히고 리스크를 프리디션하고 그리고 페이션트 그룹을 나누는 페이션트 스트라티피케이션까지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프로테오믹스 연구에서는 실제로 오늘 슬라이드를 따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어져 왔죠. 과거로부터 2D 젤부터 시작을 해서 질량 분석기를 이용한 프로테오믹스가 활발히 진행되었었고요. 2010년도 중반부터는 다양한 어세이 기반의 프로테오믹스가 활발하게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어세이 기반에서 가지고 있던 많은 여러 제약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여서 한 번에 수천 개의 단백질을 하이스루풋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기존에 있는 방법들보다도 훨씬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여기 보게 되면 10 로그라고 나와 있죠. 10 로그, 굉장히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기반이 2010년 중반 때부터 개발되기 시작해서 심지어는 2020년, 21년이네요. 21년도에는 이러한 기술들만 모아놓은 리뷰 페이퍼까지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제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이 프락시머티 익스텐션 어세이라고 하는 PEA라고 하는 기술이고 오링크가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이죠. 이를 통해서 많은 숫자의 시료를 그리고 많은 숫자의 단백질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정량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PEA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본다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프로브가 있죠. 프로브 A하고 B 프로브가 있습니다. A, B 프로브는 실제로 같은 단백질을 타겟팅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프로브가 타겟 단백질, 안티전의 바인딩을 정확하게 했다라고 하면 이 프로브 말단에 붙어 있는 싱글 스트랜드 DNA가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상호적인 시퀀스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더블 스트랜드가 형성될 것이고요. 이 더블 스트랜드가 형성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듀얼 레코니션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난스페시픽이라고 하면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안티바디가 됐던 그 이외에 어떤 어피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어세이들이 싱글 바인딩, 싱글 레코니션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PA가 가지고 있는 듀얼 레코니션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스페시피시티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렇게 타겟 단백질에 A, B 프로가 바인딩 됐다라고 하면 이어지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일어날 것이고요. 이어지는 익스텐션 그리고 프리 앰플리케이션 최종적으로는 qPCR 혹은 NGS를 통한 정량 분석이 진행될 것이고요. 정량 분석된 결과들은 QC를 통해서 전체적인 퀄리티 확인을 하고 이어지는 다운스트림 분석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숫자일 겁니다. 라이브러리 숫자가 얼마큼 되느냐. 이렇게 A, B 페어로 되어 있는 프로브가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타겟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링크는 오래전부터 많은 숫자의 단백질, 타겟 단백질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페어를 만들어 왔는데 처음 시작이 15,300개,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 타겟을 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15스텝의 엄격한 퀄리티 컨트롤을 통과한 것은 현재까지 5,400개 정도의 타겟 단백질들을 인식하는 안티바디 페어가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도 메인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저희 익스플로 HT라고 하는 제품은 5,400개의 단백질을 타겟하는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라이브러리 구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다이나믹 레인지 측면에서는 클래지컬한 플라즈마 프로틴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맨 밑에 있는 인터루킨,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같이 굉장히 로우 어번턴트로 존재하는 단백질까지 모두 포함을 하고 있고요. 또한 단백질의 클래스별로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휴먼 아틀라스, 프로틴 아틀라스에 들어있는 단백질들의 구성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차트 보시게 되면 64%가 인트라셀룰라 그리고 27%가 멤브레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익스플로 HT에 들어있는 5,400개 단백질의 구성 또한 이러한 휴먼 프로테옴에 대한 구성을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64%가 인트라셀룰라 그리고 한 18%가 멤브레인 그리고 이어지는 시크레터리 프로틴 등으로 굉장히 자연계에서 실제 존재하는 단백질의 구성을 그대로 따라서 디자인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쭉 여기 열거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 웨비날 시간에 소개시켜 드렸던 것이 이 왼쪽에서 두 번째죠. 타겟 96, 48, 포커스, 플렉스 관련돼서 첫 번째 웨비날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익스플로 HT에 대해서 김희진 이사님께서 어떤 식으로 실험을 디자인하는지, 그리고 얻어진 데이터들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저의 오링크 소개, 그리고 그 PE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김희진 이사님께 바톤을 넘겨서 웨비nar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MDXK에서 오링크 학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희진입니다. 오늘은 PCR을 활용한 프로테오믹스 연구 첫걸음의 마지막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링크 파워드 컴프렌시브 프로테옴 프로파일링 포 바이오마커 디스커버리라는 긴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오링크의 한국 대표이신 신병희 대표님께서 오링크에 대한 소개를 해주신 것에 이어서 저는 오링크 익스플로의 실험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복잡한 내용은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내용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먼저 익스플로러 HT의 간단한 소개로 시작을 하고 준비 과정, 실험 워크플로우, 데이터 분석 과정, 스터디 디자인 등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 대표님이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함께 이어나가 주실 예정입니다. 익스플로러 HT는 오링크 PEA 기술을 이용을 해서 단백질 연구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웨비나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링크 제품의 PEA 기술은 두 개의 항체가 타겟 단백질에 결합을 하고 이름으로써 스페시피티를 높이게 되고요. 이 한 쌍의 항체에 태깅이 되어 있는 DNA 스트랜드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만 있어야만 하이브리다이션이 되고요. 더블 스탠드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또 한 번의 스페시피티를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더블 스트랜드가 갖고 있는 시퀀스는 단백질에 대한 바코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PCR 증폭 과정을 통해서 증폭을 함으로써 단백질의 센시티비티를 증가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적은 양의 샘플량으로도 정확한 데이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링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제품화했는데요. 아까 잠깐 들으셨는데요. 96개 이하의 단백질을 분석을 할 수 있는 qPCR을 사용하는 제품과 익스플로러 HT와 같은 수천 개의 단백질을 NGS 시스템을 사용해서 하이플렉스를 만들 수 있는 제품으로 나누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두 제품에는 실험의 모든 과정의 퀄리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인터널 컨트롤과 익스터널 컨트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보셨는데 그 제품군과 제품명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하이플렉스 제품에는 익스플로라는 명칭으로 분석이 가능한 단백질 수를 뒤에 붙여서 최대 5,400여 개의 단백질을 분석할 수 있는 HT, 익스플로러 3072, 그리고 384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타겟의 경우에는 96, 48, 그리고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가 미드플렉스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내용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녹화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익스플로러 HT의 실험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샘플이겠죠. 그래서 휴먼 실험과 플라즈마의 경우에는 익스플로러 HT에 대해서 오링크의 밸리데이션을 거쳐서 아주 잘 셋업된 시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시료들에 대해서는 익스플로러 3072로 실험이 수행된 적이 있는 그런 샘플들인 경우에는 HT에서도 모두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오링크에서도 샘플 준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실험이 수행이 된 적이 없는 그런 시료인 경우에는 파일럿 실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 키트에 실험할 수 있는 샘플의 수량은 172개의 샘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험에 사용되는 실제 시료의 양은 2마이크로입니다. 물론 이제 실험의 워크플로우 셋업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양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사용되는 양은 여러 타 경쟁 제품들의 한 5분의 1 정도 해당되는 매우 적은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이 되는 키트를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링크 익스플로러 키트는 단백질 디텍션을 위한 프루브와 PCR 및 노바식 6000을 위한 NGS 라이브러를 만드는 데까지 필요한 시역들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제품 설명을 하러 고객분들 만나게 되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하나의 플라스마나 실험 웰에서 농도가 다양한 단백질 5,400개를 한꺼번에 분석이 가능한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 하나의 웰에 모든 안티바디 리액션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농도의 차이와 하이플렉스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안티바디 믹스처를 8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서 원액과 그리고 시리얼 다이루션된 실험을 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 하나에 최대 한 1,300개 정도의 그 멀티플렉싱이 되는 게 있고 적게는 한 60, 70개 정도가 어, 멀티플렉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오링크 실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2개의 샘플에 5,400개의 단백질을 한 번의 실험에서 핸들링을 해야 되고요. 동시에 2마이크로라는 획기적으로 작은 샘플량으로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실험상에서 있을 수 있는 실험자 혹은 파이페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토매틱 리퀴드 핸들러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PCR을 기준으로 PCR 전에는 SPT 랩텍사의 드래곤플라이라는 장비와 모스키토라는 장비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혹은 포뮬렉틱사의 페스트라는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PCR 단계가 지나고 나면 리퀴드 핸들러로 한 번 더 오링크사에서 밸리데이션이 되어 있는 해밀턴사의 마이크로 랩스타 혹은 에펜도르프사의 이피모션을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에이즐런트사의 브라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위 장비가 왜 필요한지는 뒤에 워크플로우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384 블럭 PCR 장비가 필요하겠고요. 믹스메이트, 라이브러리 QC에 필요한 바이오 어널라이저 등이 필요하고요. 시퀀서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퀀서는 일루미나이 노바식 6000과 MGI 제품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험 워크플로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중복적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오링크 익스플로러는 이뮤노 어세이 과정과 PCR 프로덕트 형성 과정, 라이브러리 제작 및 퓨리피케이션 QC 과정 등이 있고요. 이뮤노 어세이 과정은 오버나잇으로 16시간에서 22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요. PCR 이유는 4.5시간, 그리고 시퀀싱까지 하게 되면 대략 하루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실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 준비 및 다일루션 과정이 필요합니다. 샘플은 빠르고 정확한 분출을 위해서 384 플레이트에 준비를 하고요. 앞서 시약 소개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고농도를 갖고 있는 단백질들을 디텍션하기 위해서 다일루션 과정이 있습니다. 이후에 두 번째 과정은 인큐베이션 과정인데요. 블럭으로 구성된 듀얼 항체 믹스처인 8개의 이뮤노 어세이 믹스처들을 이용을 해서 총 4개의 384 플레이트의 인큐베이션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인큐베이션을 위해서는 384 플레이트에 하나의 웰당 0.6 마이크로의 인큐베이션 믹스처하고 0.2 마이크로의 샘플을 분주해야 하고요. 이 과정에 앞서 소개해드린 모스키토라고 하는 장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장비는 나노리터 단위의 소량의 샘플이랑 시약을 정확하고 빠르게 분주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장비고요. 이렇게 0.8 마이크로의 샘플과 안티바디 믹스처를 오버나잇으로 반응을 시킨 뒤에는 PCR을 위한 PCR 믹스처를 분주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4개의 384 플레이트를 사용을 하고요. 이 4플레이트에 10분 이내로 PCR 믹스처를 분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드래곤 플라이라고 하는 장비가 사용이 되고요. 이 장비를 이용해서 분주를 하게 되면 384 플레이트 하나에 전체 PCR 믹서를 분주하는데 약 40초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PCR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PCR이 진행된 이제 4개의 384 플레이트의 라이브러리를 리퀴드 핸들러로 풀링하는 스텝이 이루어지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브라보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퓨리피케이션 과정과 시퀀싱을 진행을 하고 시퀀싱에 사용이 되는 플로우셀은 교바식 6000의 플로우셀은 S4 플로우셀 1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에 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링크에서 제공하는 Explorer HT 소프트웨어 분석 툴은 MPX 값을 추출하는 MPX Explorer HT와 통계 분석 및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스탯 어널라이저 오링크와 오링크 어널라이저가 있습니다. 스탯 어널라이저와 오링크 어널라이저는 오링크 인사이트라고 하는 웹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 소프트웨어 설명 전에 이제 실험 데이터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링크의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FDA급 컨트롤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이 컨트롤들은 실험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크니컬 베리에이션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컨트롤 시스템은 인터널 컨트롤과 익스터널 컨트롤로 나누어져 있고요. 인터널 컨트롤은 실험의 모든 단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션 컨트롤, 익스텐션 컨트롤, 그리고 앰플리피케이션 컨트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컨트롤들은 내 워크플로우의 단계에 모든 샘플에 추가가 되어 실험이 진행이 됩니다. 인큐베이션 컨트롤은 non-human 안티젠으로 샘플 내에 안티바디 안티젠 인터랙션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인큐베이션 과정을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익스텐션 컨트롤은 하이브리다이션 된 더블 스트랜드의 익스텐션 과정을 모니터링을 하고 또 각각의 샘플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컨트롤로 렐러티브 퀀티피케이션을 위한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갭데이트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앰플리피케이션 컨트롤은 말 그대로 증폭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익스터널 컨트롤인데요.
익스터널 컨트롤은 10개의 컨트롤을 사용하게 됩니다. 노멀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플레이트 컨트롤이 5개가 사용이 되고요. CV 측정을 위한 샘플 컨트롤 3개, 그리고 네가티브 컨트롤 2개가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퀄리티 컨트롤 데이터는 MPX Explorer HD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분석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시퀀싱에서 얻어진 데이터는 프리프로세싱 과정을 통해서 카운트 값으로 변환이 되고요. 이 카운트 값은 NPX Explorer HT 소프트웨어에서 최종 NPX 데이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NPX는 오링크에서 사용이 되는 고유의 노멀라이즈드 프로테인 익스프레션 유닛으로 로그2 스케일의 상대 정량 값입니다. 높은 NTX 값은 높은 농도의 단백질을 의미하고요. 1 NPX의 차이는 2배의 단백질 발현량의 차이라고 할 수를 있습니다. 동일한 단백질에 대해서는 샘플 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PX Explorer HT 소프트웨어에서는 실험에 사용된 여러 종류의 앞서 말씀드린 여러 종류의 인터널 컨트롤과 익스터널 컨트롤을 이용해서 샘플 QC, 그리고 어세이 QC, 그러니까 단백질에 대한 QC, 블록 QC 등 다양한 퀄리티 컨트롤 및 노멀라이제이션 분석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스탯 어널라이저와 오링크 어널라이저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그룹 간 차별화된 레벨을 가지는 프로테인을 발굴하기 위한 티테스트, 아노바, 볼케이노 플라트의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프로테인 디지즈 기전 연구에 필요한 패스웨이 이니지먼트 어나리시스 등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링크 어널라이저의 경우에는 MPX 익스플로러 HT 소프트에서 사용되는 퀄리티 컨트롤에 더해서 추가적인 실험 분석을 위한 통계적인 방법의 데이터 퀄리티 컨트롤을 같이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연구는 몇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리서치 퀘스천이고요. 잘 구성된 리서치 퀘스천으로부터 명확한 연구 목표가 정의가 되어야 성공적인 연구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리서치 퀘스천이 결정이 되면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샘플을 수집하는 등 적절한 스터디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연구 목표와 나머지 연구 설계 세부 정보가 해결이 되면 연구를 실행을 하고 이후에는 데이터 품질 및 생성된 데이터의 연구 통계 분석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적절한 스터디 디자인의 수립은 성공적인 어, 데이터 획득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링크의 스터디 디자인은 초기의 계획부터 샘플 수집 및 분석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결과를 왜곡하거나 편향시킬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 설계 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질문은 연구 목표는 무엇인지, 연구를 위한 샘플 그룹은 어떤 것들인지, 데이터를 어떻게 노멀라이제이션 할 수 있을지, 또 필요한 샘플 수는 얼마인지, 샘플의 유형은 무엇인지, 적절한 통계 분석은 무엇인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터디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연구 전체에서 생물학적인 변화가 아닌 실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을 최소화해서 스태티컬 파워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스태티컬 파워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일반적으로 연구에 포함된 샘플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터디 디자인 중에서 오링크는 실험 방법에 있어서 모든 샘플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랜더마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적용을 합니다. 플레이트 전체에 걸쳐서 샘플 그룹별로 나누지 않고 이를 무작위로 할당을 하게 되면 행이나 열 혹은 그룹 연관성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바이러스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작위로 할당된 샘플 플레이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행 또는 열에서 나타나는 특정 패턴들을
테크니컬 베리에이션으로 식별을 하고요. 이렇게 이러한 그 베리에이션을 제거함으로써 데이터의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플레이트의 샘플이 불규칙적으로 분포가 되면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테크니컬 베리에이션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랜더마이제이션 이외에 스터디 디자인 시 고려돼야 하는 사항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실험에 있어서 결과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샘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중한 샘플 선택은 결과의 바이어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터디 디자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최상의 분석 결과를 위해서는 케이스와 컨트롤 샘플은 동일한 샘플 매트릭스여야 합니다. 즉, 플라즈마 샘플끼리 같이 분석을 하고 또 실험 샘플끼리 같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오링크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매트릭스 간에는 경향성만을 살펴보고 단백질끼리 직접적인 비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수집을 위해서 처리된 방법이 다르다면 저희는 다른 매트릭스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인종이나 연령, 성별 차이 등 잠재적으로 바이어스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케이스 샘플과 컨트롤 샘플이 일치해야 되고요. 컨트롤 샘플 같은 경우는 종종 건강한 개인이지만 연구에 따라서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연구 내에 모든 샘플 간의 샘플 처리 방법을 동일하게 해서 변동성을 최소화하고요. 샘플 보관 시간이나 동결 해동 변수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스터디 디자인의 요소는 샘플 간에 발생될 수 있는 테크니컬 베리에이션을 최소화하고 미묘한 생물학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위한 것으로 오링크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단백질 분석에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익스플로러를 사용을 해서 대부분의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연구 설계 접근 방식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의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한 스몰 스터디 혹은 단일 플레이트 연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스터디는 간단하고 쉽게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지 스터디 또는 멀티 플레이트 연구는 일반적으로 여러 플레이트에서 실행이 되는 싱글 타임 포인트 분석을 의미합니다. 샘플 수가 많기 때문에 작은 단백질의 레벨의 변화에도 측정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라지 스태티컬 파워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멀티 배치 컨티뉴어스 스터디는 샘플의 배치가 다르므로 샘플 실험과 분석이 다른 시간에 수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는 단일 플레이트 실험 분석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확장된 타임 포인트에서 많은 샘플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생성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므로 좀 더 확장된 분석 연구를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롱기튜드 스터디는 환자당 여러 시점을 분석하는 것이 특정이고 주요 목적은 시간 경과에 따른 단백질 변화를 추적을 하는 겁니다.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실험이나 분석 등의 추가적인 가이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각의 가이드를 오링크와 MDXK에서 협력하여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터디 디자인에 사용할 수 있는 오링크 인사이트에 있는 스터디 사이즈 캘큘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터디 사이즈 캘큘레이터는 앞서 말씀드린 스터디 디자인에서 내가 몇 개의 샘플을 사용할지라는 것들을 좀 결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터디 사이즈 캘큘레이터는 다양한 오링크 제품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 음, 그런 제품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대략적인 샘플 수나 스태티컬 파워, 유의미한 단백질 레벨의 변화의 범위 등을 확인해 보이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와 같이 지금은 익스플로러 HT가 노란색으로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하는 타입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액티비티가 선택이 되어 있어서 이 어세이 수에 내가 단백질 수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 수는 지금 5,416개로 넣어져 있고요. 샘플 수와 그룹 수를 밑에 빈칸에 넣어 주시게 되면 오른쪽의 그래프와 같이 통계 분석, 파워인, probability, effective size 등의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그룹별로 두 개의 그룹에서 두 개의 그룹으로 그룹별로 80개의 샘플을 분석을 시도한다고 할 때 단백질 차이 레벨의 차이가 이펙트 사이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0.63 그러니까 0.6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프로바빌리티가 매우 높은 95%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파워를 측정할 수 있게 제가 세팅을 했었고요. 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샘플 사이즈나 혹은 임팩트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는 마무리를 하고요. 케이스 스터디는 신 대표님께서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진 이사님. 차분하고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그 익스플로로 진행했던 두 가지 케이스 스터디 말씀을 드리고요. 새롭게 진행된 UK 바이오뱅크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는 2023년도에 발표된 네이처 논문에 관련된 UK 바이오뱅크 파마 프로테오믹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그런 포스터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제약사들과 함께 13개였죠. 13개 제약사들과 함께 UK 바이오뱅크가 5만 개 이상의 시료를 분석해 보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아마도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어, 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UK 바이오뱅크가 2006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고 약 50만 참여자의 시료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의 나이는 약 40세에서 69세의 나이가 분포가 되어져 있고요. 어, 실제로 한 95.8%는 유러피언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 한 4% 남짓 다른 인종에 대한 시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도에는 K바이오뱅크와 말씀드렸던 13개 제약사가 합심하여서 UKB PPP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현재까지도 아마도 가장 큰 프로테온 프로젝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5만 4천 참여자의 시료를 약 3천 개였죠. 3천 개 단백질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였고, 그 결과물로서 2023년도에 세 편의 시리즈의 논문을 네이처에 내게 됩니다. 오늘 설명드릴 첫 번째 페이퍼는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논문, 플래그십 논문하고 레어 베리언트에 대한 논문인데요. 첫 번째 이 플래그십 논문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UK 바이오뱅크 그 UKB PPP가 어떻게 진행된데 쭉 설명이 되어져 있고 여기 나타난 것처럼 실제로 찾아진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UKB PPP를 통해서 14,000개의 새로운 PQTL을 찾았다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81%는 기존에 보고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러한 PQTL이라고 합니다. 결과들을 조금 더 정리된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처음에 소개되었던 어세이 기반의 프로티오믹스 저희 PE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수천 개의 단백질을 수만 개 이상의 어, 시료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었죠. 그래서 KB PPP 5만 4천 참여자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2,922개 단백질에 대한 정량을 진행을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찾아진 PQTL은 14,000개. 따라서 이 PQTL이라고 하는 것이 진의 베리에이션이 있을 때 이 베리에이션에 따른 단백질 양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PQTL이 찾아졌고 그중에서도 81%의 PQTL은 기존 연구에서는 보고된 적이 없는 새로운 발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UK바이오뱅크 PPP가 추가한 제일 첫 번째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14,000개의 PQTL을 좀 나눠서 보게 된다면
2,000개의 PQTL은 시스 PQTL이었고요. 12,000개의 PQTL이 트랜스 PQTL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네틱 베리에이션과 단백질 발현량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실제로 생물학적 네트워크의 해석이 가능해졌고 새로운 약물 표적을 발굴하는 것이 가능해졌죠. 실제로 이 논문에서는 바프하고 바프 리셉터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 해당하는 진에서 발현되는 어떤 베리에이션이 어떻게 단백질 양의 변화를 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유전자 어, 발현량에 따른 새로운 치료 타겟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는 ABO 블러드 타입과 FUTT2 단백질에 대한 발현량의 변화 등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질병 진단 또한 어, 가능해졌고 그것이 단순한 진단이 아니라 개인 맞춤형 진단이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한국 과제로는 실제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UK 바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시료 중에 약 95%는 유로피안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에 대한 실험이 필요로 하다. 그리고 유로피안에 대해서도 더 많은 숫자, 김희진 이사님께서 어떤 통계적인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료의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많은 숫자의 참여자에 대한 단백체 분석을 진행하게 되면 더욱더 솔리드한 결과들을 가지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결과들은 오른쪽에 보고 계신 이제 이 오링크 인사이트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실험 준비에서도 도움을 주었던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 안에 데이터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약 40개 이상의 디지즈에 대한 어, UK PPP, UKB PPP 결과를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보시면 또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출간된 페이퍼는 네오 베리언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오 베리언트는 실제로 앞에서 찾았던 14,000개의 PQTL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로 살펴본 것인데요. 이것 또한 좀 정리된 결과로 말씀드리자면 네, 실제로 앞에 페이퍼에서 찾았던 그런 베리에이션은 일반적인 지와스에 포함되었던 베리에이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레어 베리언트를 타겟으로 했던 분석은 엑스와스, 따라서 이제 엑솜에 존재하는 베리언트들이 어떤 식으로 단백질 발현량에 영향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PQT의 숫자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앞선 연구 발표에서는 14,000개 PQTL 언급이 됐었고, 그중 2,000개 정도가 시스 PQTL이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서는 5,000개 정도의 PQTL을 찾았고요. 이 중에서 81%에 해당하는 4,000개가 넘는 PQTL이 시스 PQTL이었습니다. 어, 초점이 달라진 만큼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제네틱 베리에이션이 단백질 연구에 단백질 발현량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를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엑소에 존재하는 베리에이션이 단백질 발현량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는 레어 베리언트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CSPQT의 포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앞선 연구에서는 2,000개 CSPQTL이었다면 지금은 4,200개가 넘는 CSPQT 찾아졌고 상대적으로 트랜스PQTL의 숫자는 12,000개에서 89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특히 베타 값이라든지 이펙트 사이즈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베리언트 타입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발현량이 달라지는지까지도 자세하게 이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희귀변이가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엑솜에 존재하는 그러한 유전적 변이가 단백질 발현 수준에 크게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엑스와스가 기존 지와스를 보완하면서 훨씬 더 깊은 인사이트, 질병 메커니즘 그리고 약물 개발에 관련된 더 깊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여기서 언급드린 이런 PQTL들의 상관관계, 어, 따라서 어떤 단백질에 따른 변화가 다른 단백질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작은 글씨지만 이 링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웹사이트 가셔서 내가 관심 있는 단백질을 입력을 하시면 거기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있죠. P-밸류라든지 이펙트 사이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 관련된 단백질들이 어떤 식으로 상호적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도식화된 그림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심 있는 단백질 타겟이 있으시다고 하면 실제 실험 전에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두 편의 논문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두 번째 웨비나 시리즈였죠. 지난달 진행됐던 웨비나 시리즈에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들을 이미 드렸었는데요. 혹시 관련돼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두 번째 진행했던 웹 세미나의 녹화본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UK 바이오뱅크는 현재까지 이 논문에서도 아주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2008년부터 2023년까지죠. 2023년까지 진행된 프로테옴 연구에서 다뤄진 샘플 숫자하고 단백질 숫자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맨 오른쪽 위쪽에 보시게 되면 UKB PPP가 딱 자리를 하고 있죠. 5만 4천 개의 참여자에 대한 플라즈마 샘플에 대한 프로테온 프로파일링. 이 전까지는 없었던 그러한 괄목할 만한 결과이고 또한 UKB PPP는 이 데이터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2023년도에 관련된 세 개의 페이퍼가 난 이후에 현재까지도 이 데이터를 활용한 지난 웹세미나에서 제가 프로틴 에이지 클락하고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대한 어떠한 그 UKB PPP 자료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지는지에 대한 논문들도 추가적으로 공유를 드렸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100여 편이 넘는 논문들이 이 UKB PPP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굉장히 많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결과 위에 어, 이번 해 2025년이 시작되면서 정말 놀라운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프로티오믹스를 연구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놀라울 만한 소식이 전해졌죠. 어, 1월 10일이었고요. UK 바이오뱅크가 전격적으로 세계 최대의 프로테오믹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숫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60만 시료, 물론 단계별로 처음에 30만 시료 진행을 하고 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최종 목표는 60만 참여자에 대한 시료를 저희 HT 플랫폼을 가지고 HT 플랫폼에 5,400개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400개 단백질을 60만 참여자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어,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이 연구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저희 HT, 익스플로 HT 플랫폼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시퀀싱 타입에 있어서는 얼티마 UG 100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퀀서가 참여하는 것으로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관련되어서는 아마도 추가적인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있으면 앞으로 지속적인 웹 세미나를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인 이사님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관련돼서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제 Q&A 창에 남겨주신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릴 시간인데요. 음, 네. 지금 샘플 수가 80개 정도 되는데, 이 HT 시약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희진 이사님, 이거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HT 시약을 나눠서 샘플이 좀 부족하신 경우에 나눠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나눠서 쓰실 때는 추가적으로 구매하셔야 하는 저렴한 시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는 3개월 안에 시약을 쓰시면 나눠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병원 샘플이라 샘플이 1년 단위로 얻어집니다. 이런 경우에 실험을 1년마다 해서 같이 분석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신데요. 이 시료를 모아서 한꺼번에 실험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실험을 미리 해놓고 같이 분석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이신희 선생님 이거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그 스터디 디자인 그 시나리오의 세 번째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도 실험해서 분석이 가능하시고요. 레퍼런스 샘플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합쳐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 UK 바이오뱅크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 어디서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혹시 신 대표님 이거 답변 가능하실까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UK 바이오뱅크 관련된 웹 세미나 이미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세미나 시리즈에서 두 개의 페이퍼와 관련된 두 개의 페이퍼, 총 네 개 페이퍼에 대해서 한 시간 정도 분량으로 웹 세미나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지난 녹화된 웹 세미나를 저희 링크를 통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좀 더 구체적인 일정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방문 세미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 및 그리고 그 세미나에 대한 목표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조금만 공유 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관련된 내용을 성실하게 발표드리고 또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그 샘플은 플라즈마나 혈액을 기반으로만 가능한지 혹시 조직 치료는 적용 가능한지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요. 희진이 의원님 가능할까요? 답변? 네. 네, 선생님, 조직 치료도 적용이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티슈 라이세이트에 대한 샘플 프랩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셔서 실험이 가능하시고, 또 여기에 이제 저희 오링크 제품을 사용할 때 컴패터블한 그런 버퍼 리스트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실험하시는 게 가능하십니다. 네. 다른 질문은 두 개의 플레이트 간에 브릿지 샘플 없이 동일한 패널로 진행하였는데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합쳐서 분석이 가능한가, 분석을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시대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플레이트 간의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거는 이제 조금 스터디 디자인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타임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브릿지 샘플이 어, 없어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실험한 타임 포인트가 다르시다거나 혹은 샘플의 배치가 다르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브릿지 샘플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링크 멀티 패널의 구성을 선택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타겟팅 어널리시스가 가능한지 이런 질문을 하나 주셨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프로테오믹스 연구하고 프로테인 익스프레션 레벨의 경향성이 동일한지, 그리고 PTM 분석이 가능한지, 뭐 예를 들어서 포스포 프로테인이라던가 글라이코 프로테인 이런 것들이 분석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희신 이사님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오링크 멀티 패널 구성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 멀티 패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링크 익스플로러 384의 패널을 섞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프로테오믹스 연구하고 프로테인 익스프레스 레벨의 경향성이 동일한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러 시스템, 여러 플랫폼하고 비교한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루미넥스 제품의 그런 데이터와 경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을 한 화이트 페이퍼가 있고요. 경향성은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TM 분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저희는 아쉽게도 PTM 분석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프로테오믹스 연구하고의 어떤 결과적인 코릴레이션은 많은 부분 동일한 경향성으로 나타나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진행했던 질량 분석기하고의 분석했던 코릴레이션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서로 코릴레이션이 있음이 확인되었고요.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하이 어번던트한 단백질들하고 굉장히 로우 어번던트한 단백질에 대해서는 질량 분석기의 다이나믹 레인지 한계의 이유일 거라고 저는 미루어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뭐 이 부분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그냥 양 끝단에서는 코릴레이션이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음이 실제 결과를 통해서 발표되었고요. 어, 이 BTM에 대해서는 김 이사님 잘 설명 주셨지만 포스포릴레이션, 글라이코실레이션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을 타겟하는 어떤 안티바디와 에피토피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네, 대표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그 녹화본에 대한 부분 질문 주신 분이 많으신데요. 본 녹화본은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 가끔 저희 그 서베이에 남겨주시는데 저희 서베이는 공정성을 위해서 그 익명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겨주시게 되면 저희가 녹화본을 제공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화본 제공을 원하시는 분은 그 Q&A 창 저희 서베이에만 말씀을 주시려면 어느 곳으로 보내드려야 될지를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지금 보여주시는 QR코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었고요. 그래서 따로 녹화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저희한테 메일을 따로 주시거나 아니면 서베이를 남겨주실 때 이메일도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제공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요청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저희가 여기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혹시 신 대표님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오늘까지 세 번째 웨비나 시리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도 스스로도 놀라고 있습니다. 하루를 거듭할수록 참여자, 등록자 수가 현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세이 기반의 프로테오믹스에 그리고 이러한 파퓰레이션 프로테오믹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그와 동시에 저희가 한국에서 저희 오링크와 MDXK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좋은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또한 저희들이 올해 신제품에 대한 계획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내용,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답변을 다 못 드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에도 자주 뵙기를 희망해 봅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